지난 4월 아르헨티나의 한 아파트. 늦은 시각 잠자리에 든 코너는 애써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아이씨, 이 시간에 대체 뭐 하는 거야? 너무 시끄럽잖아, 이거. 마치 쇠구슬을 굴리는 듯한 기이한 소리. 신경을 긁는 소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새벽마다 위층에서 들리는 기묘한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던 코너는 겨우 화를 눌러 담고 정중하게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하는 손편지를 써서 윗집 현관 바닥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코너의 쪽지를 본 같은 아파트의 또 다른 이웃 주민이 전한 이야기. 층간 소음 때문에 항의를 하셨던데 이상하군요. 그 집 주인은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2년 전 집주인이 고독사한 뒤 쭉 아무도 살지 않았던 윗집.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어스름이 떠오르는 새벽만 되면 빈집에서 들리는 기묘한 소리. 그날 밤 코너가 들은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도무지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이야기.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그 일은 놀랍게도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충격의 공포 실화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사람을 조종하는 모모.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야. 특화되어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1984년)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17세 소녀 리사 맥베이는 홀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어요. 조용히 따라와. 맥베이를 납치한 남자. 그리고 납치범은 맥베이를 성폭행하고 고문. 맥베이가 처한 현실은 지옥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맥베이.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저씨 원래 좋은 사람이죠? 저 풀어주시면 제가 여자친구가 돼드릴게요. 사실 맥베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지만요. 납치범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맥베이를 다시 풀어준 납치범. 정말 다행히도 맥베이는 납치 26시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우, 정말 다행이네요. 불행 중 좀 다행이네요, 진짜.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죠? 일단 설득하는 그게 성공을 한 거네요. 뭐 양심은 남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요? 풀려난 맥베이는 경찰에 신고. 그리고 12일 뒤 맥베이를 풀어줬던 그 납치범 바비 조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납치범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 전역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요, 왜? 뭐 유명인이에요? 납치범 바비 조롱의 실체. 최악의 살인마. 플로리다 연쇄 살인범 체포. 바로 8개월간 무려 10명을 살해하고 최소 10명을 성폭행한 악마. 연쇄 살인범이었던 겁니다. 정말 호랑이한테 물렸다 살아난 거예요. 진짜. 끔찍해. 우와. 완전 소름이다. 심지어 납치했던 맥베이를 풀어주고 난 뒤 체포되기 전까지 바비 조롱이 살해한 여성들의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 맥베이도 죽기 직전이었네요. 죽기 직전에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맥베이 씨가 이걸 알고 얼마나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진짜. 이후에 잔혹한 연쇄 살인범 바비 조롱은 사형됐습니다. 부디 맥베이가 영화보다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 상처를 회복했길 바랍니다. 아이고, 진짜 저 악몽을 좀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저 여자분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엄청 생겼지. 네. 엄청 생겼지. 그렇지. 길에서 사람 만날 때보다 얼마나 너무 무섭겠어요. 무섭죠. 네. 호텔 계단에 포착된 모모.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6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호텔에 묵던 헨리 야우가 겪은 실화입니다. 콜로라도 여행을 위해 호텔을 찾은 헨리. 웅장한 호텔 인테리어에 반해 호텔 로비를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잠을 설친 헨리. 다음 날 겨우 눈을 뜬 헨리는 호텔을 나서기 전 카메라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 뭐야? 분명히 어제 찍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제 헨리가 로비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다음 날 다시 사진을 보니 계단 쪽에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가 서 있었던 겁니다. 오, 진짜 사람이네. 사람이야? 저 팔다리 다 있잖아요. 뭔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 형체는 무려 1800년대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야, 저 정도 물체가 안 보이나?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심령 사진이에요? 머리가 또 없지 않아? 이쪽은 약간 희미해. 사실 이 호텔은 공포영화 샤이닝의 모티브가 된 호텔. 실제로 영화의 원작자인 스티븐 킹이 이곳에 묵던 중 악령이 등장하는 호텔이란 소재를 떠올린 곳. 스탠비 호텔이었습니다. 어머나. 스티븐 킹 원작인 작품들 보면은 저런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플롯이 아닌데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어떤 경험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써질 수가 있잖아, 사실. 아니면 뭐 조작, 합성. 보자. 물론 일각에서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 현상 조사 전문가인 케빈 샘프론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사진 속의 정체는 진짜 유령일 수 있습니다. 헨리의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텔에서 유령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웃는 기괴한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옷장문이 저절로 열렸다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되는 곳은 418호. 그리고 1층 로비에서는 호텔을 처음 지은 프리런 스탠리의 유령이 목격된다는데요. 심지어 배우 짐 캐리 역시 이 호텔에서 머물던 중 갑자기 스산한 기운을 느끼고 결국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이 정도면 호텔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두 명이 봤으면 네. 그냥 몸이 안 좋았겠거니, 그러니까요. 헛거 받겠거니 하겠는데 너무 목격자가 많으니까 유령 호텔이 맞는 것 같은데요? 끔찍한 공포 영화의 배경이자 실제로 유령이 출몰하는 호텔. 그 호텔에서 공포는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모모 받은 영화. 2021년 10월 미국 뉴멕시코주 보난자 크리크 렌치 목장. 서부 영화 러스트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 알렉 볼드윈이 소품용 총을 들고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총소리가 난 직후 쓰러진 사람들. 정말 충격적이게도 소품용 권총에서 공포탄이 아니라 진짜 실탄이 발사.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 그리고 그녀의 몸을 관통한 실탄이 감독 조엘 소자의 쇄골을 명중. 그 또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소품용 총에 누가 실탄을 장전해놔요? 진짜 총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게 반입이 되나?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사실 한 가지. 영화 러스트의 줄거리는 어린 소년이 실수로 지역 주민을 살해한 뒤 할아버지와 함께 도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스트 촬영장에서의 총기 사고 또한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영화 러스트의 내용과 묘하게 닮아있죠. 이는 정말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사고는 여러 논란을 낳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한 사고였다면 영화 내용이랑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소름인 거죠.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과연 누가 그 진짜 총알을 갖다 놨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겠죠. 사실. 자, 일단 말이죠. 해당 사고 이후에 영화 제작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둠의 기운이 영화 촬영장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영화 러스트의 제작진인 제이슨 밀러가 러스트 관련 작업 도중 독거미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짜? 밀러는 거미 독으로 인해 팔 조직 일부가 괴사한 것도 모자라 폐혈증까지 심각. 급기야 팔 절단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아니 또 제작진이 이렇게 한 달여 만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또 생긴 거잖아요. 여러 추측을 해도 악령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잖아요. 너무 악독해. 앙심? 너무 악독해. 앙심으로 독거미를 풀어놓는다고 거기다가? 아니, 말이 안 이거- 되죠. 독거미를 풀었다고 그 독거미가 가서 사람 물지 안 물지 뭘 모르는 거 물지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 합니까? 뭐 조종합니까? 그러니까 악령이지. 악령이 거미를 조종했을 수는 있겠다. 수차례 수술을 받은 밀러는 천만다행히도 팔 절단 위기는 모면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영화 그리고 연속된 비극.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 그뿐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떤 불길한 저주가 실현된 것일까요? 호텔이 알고 보니 뭐뭐. 이번 소개할 특종의 배경은 미국 시카고의 월드페어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유령 호텔 식상합니다. 저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금 시카고에는 없는가 보죠. 뭐 식상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고 끔찍한 월드페어 호텔의 실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헨리 하워드 홈즈가 1889년 27세의 나이로 직접 설계한 월드페어 호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당시 시카고에서는 3년 동안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실종자들 중 대부분이 월드페어 호텔의 투숙객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호텔만 갔다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네요. 저기만 그게- 들어가면. 그게 말이 돼요? 자, 이에 경찰들이 호텔을 급습.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처럼 보였지만 공간 변형이 되는 벽체 뒤로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창문이 없는 방이 또 있었고요. 복도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미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또한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에 해부실, 거기에 소각장까지 발견. 그곳은
사실 낮에는 평범한 호텔, 밤이면 빛빛으로 물드는 홈스만의 살인 공장이었던 겁니다. 와, 자기만의 무슨 덫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그냥. 미로서로 그 안을 다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무서운 게 내가 저 집 구조를 모르잖아. 모르지. 사실 그는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진 인물. 와, 홈스는 호텔 투숙객들을 밀실로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가스실에서 살해. 이후 시신은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며 이중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당시 이 괜찮은 시신 표본을 얻기 어려웠던 의과대학은 단순히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생각,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이야. 진짜 시나리오 같다. 이게 이건. 현실이었다고.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정말 끔찍한 거야. 그리고 저희 옛날에 우리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내부가 변경된 구조의 건축물이 실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홈즈는 1896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자백한 살인사건만 27건. 하지만 사람들은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에 의해 지어진 살인공장 월드페어 호텔. 영화보다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 1월) 영국 유명 동영상 플랫폼 인플루언서 로사 치카스는요, 호기심에 코골이나 잠꼬대 등 수면 중에 나는 소리를 녹음해주는 앱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로사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뭐예요? 잠꼬대가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 녹음됐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만 녹음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상한 뭐 말소리를, 귀신 소리, 허허. 요령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오호. 아니면 자면서 귀신이랑 대화했나? 네. 아닙니다. 앱에 녹음된 끔찍한 소리입니다. 나는 네가 너무 싫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뭐야? 로사를 저주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그 저주는 녹음을 한 4일 내내 매일같이 녹음됐습니다. 우와, 어우 소름 끼쳐. 밤마다 잠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가 누군지, 로사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카메라에 포착된 소름 끼치는 진실. 누가 나오긴 나왔어야 돼. 이게 나와도 무섭고 안 나와도 무서운데? 이거 진짜 무섭죠? 누구야? 뭐야? 아니 누가 있었던 거잖아.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는 유령이 아니라 로사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로사를 평소 친절히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한 로사는 처음엔 남자친구의 엄마가 물건을 찾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는 물건을 찾지 않고 오로지 로사의 앞에 서서 중얼중얼 매일 밤 녹음됐던 그 저주의 말들을 퍼붓던 겁니다. 아니 왜?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날 저 사람은 또 친절히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잘 잤어? 아이고야. 밥 먹을래? 그리고 밤에는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계속 주소를 외웠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해 불가다. 이해 불가지. 이해 불가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했을 사람은 아니에요. 저주의 목소리, 그 정체를 알게 된 로사는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라는 저주를 현실로 만들지도 몰라. 위험해, 당장 도망쳐! 라며 로사를 걱정했습니다. 이건 진짜 끔찍하다. 사람이 더 무섭네. 다시 한번 느끼는데 유령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그래. 너무 무섭다.